안녕하세요. 발표자 김윤비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발표 작품과 분석에 적용할 방법론, 해당 이론을 선택한 이유를 간단히 소개해드린 후 방법론을 통한 분석과 해석 작업을 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발표에서 소개해드릴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의 우는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영문으로는 위핑 워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작품으로 현재 테이트 모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입체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그려진 회화 작품이고 세로 60.8cm, 가로 50cm의 크기입니다. 작품은 1937년에 그려졌고 화면 중앙 오른쪽 부근에서 피카소 고유의 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피카소가 스페인 내전 중 있었던 게르니카 폭격을 주제로 그린 게르니카라는 작품인데요. 피카소는 이 게르니카로부터 우는 여인이라는 모티프를 얻어 이를 바탕으로 우는 여인을 그렸다고 합니다. 우는 여인의 모델은 한때 피카소의 애인이었던 도라 마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카소는 이 그림을 통해 전쟁과 파괴의 충격, 그리고 공포를 묘사하고자 했다고 전해집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우는 여인을 형식 분석적인 방법론을 통해 해석해보고자 하는데요. 형식주의와 양식 분석은 명칭 그대로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요소인 형식과 양식을 파악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미술사 방법론입니다. 대표적인 형식주의 미술사학자로는 벨플린과 리글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인 마이크레트와 샬럿 클롱크의 미술사 방법론에서는 형식주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술사에서 형식주의적 접근은 연구자가 미술 작품의 형식적 특징에만 집중하고 그 형식들이 고유한 발전적 논리를 따른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따라서 형식주의적 분석은 작품의 구체적인 예술적 특성에 주목하면서 미술 작품이 특정 문화에 속한다는 미술사적 논의를 발전시켰다. 형식과 양식에 대한 미술사가들의 정의는 조금씩 다르고, 형식주의에 기반한 작품 분석은 예술을 변화하게 하는 역사적, 사회적 논의가 결여되었다는 비판점도 있지만, 작품에서 확인 가능한 시각적 특징에 집중함으로써 작품 자체를 통한 미술사적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특히 형식 분석을 통해 작품을 설명하는 작업은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학습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는 여인 도판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 작품을 보았을 때 가장 특징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여인의 모습이 입체주의적 표현에 기반해 그려졌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는 여인이라는 직관적인 작품의 제목처럼 작품에는 여인의 모습이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관람자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여인의 모습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피카소의 입체주의는 20세기 입체주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중요성을 갖는데요. 이번 발표에서 다루는 우는 여인은 최초의 입체주의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아비뇽의 여인들은 아니지만, 미술의 흐름을 이끌고 다양한 화풍을 구사했던 피카소가 우는 여인이라는 주제의 그림을 입체주의적 묘사를 통해 그림으로써 관람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작품 속 여인의 묘사를 단순히 조각을 붙여놓은 것 같다고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꼼꼼히 들여다봄으로써 작품의 시각적인 특징을 파악하고 이 특징들이 관람자로 하여금 어떤 인상을 주는지에 대해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화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림 속의 여인은 한쪽 손에 쥔 손수건을 이에 문 채 우는 모습입니다. 입체주의적 묘사로 인해 여인의 얼굴과 의상, 손, 배경은 모두 다른 평면 조각들을 이어붙인 듯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울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하지만 여인이 억울해 울고 있는 것인지, 혹은 슬퍼 우는 것인지, 화가 나 우는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검고 굵은 윤곽선을 사용해 그려졌고, 우는 여인의 모습을 표현했지만 통상적으로 우울감의 표현에 많이 쓰이는 청색 계열이 아닌 녹색, 노란색, 빨간색, 흰색 등의 밝고 역동적인 색상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성의 얼굴 실루엣은 옆모습을 하고 있는 반면에 눈동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는 보석처럼 보이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다본 접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화가가 눈물이 맺힌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의도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눈동자 주변으로 그려진 접시 혹은 스푼을 연상시키는 묘사도 돋보이는데요. 이 또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눈동자 주변으로 묘사된 속눈썹은 풍성하고 장식적입니다. 팔자로 내려가 있는 눈썹의 표현은 여성의 슬픈 감정 상태를 알려줍니다. 얼굴의 중앙 부분은 흰색과 파란색의 채색이 주로 사용되었고, 그 바깥으로는 녹색과 노란색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부분적으로 보라색의 채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흰색과 파란색이 사용된 얼굴 중앙 부분은 손가락과 치아, 입술이 뒤섞여 조각난 듯 표현되었으며, 동그란 양쪽 눈에서부터 시작되는 굵은 직선의 표현은 마치 여성이 얼굴 전체가 젖을 만큼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여성의 머리카락은 굵고 검은 선과 파란색, 녹색, 보라색 등의 부분적인 채색을 사용해 표현했고, 귀 뒤로 넘긴 모습입니다. 귀는 타이로 매듭을 지은 듯 표현되었는데, 실제 사람의 귀와는 거리가 멀고 단지 귀가 있어야 할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귀라고 인식될 뿐입니다. 머리에는 파란 꽃으로 보이는 장식이 있는 빨간 모자를 썼습니다. 이의 앞쪽 부분은 모자의 장식인 술이 표현된 것인지 여성의 앞머리가 표현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성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었는데, 옷에는 밝은 스티치 문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밝은 스티치 문양이 입체주의적 표현 방식과 조화를 이루며 종이를 이어붙인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원근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여성의 모습이 비교적 자유로운 곡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진 데에 반해 뒤의 배경은 직선으로만 이루어져 인물과 배경의 구분을 비교적 확실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경의 세로 직선이 끝나는 부분에 가로 직선을 그려 넣어 실내의 벽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벽은 대체로 노란빛의 채색을 사용했고, 부분적으로 파란색, 주황색, 갈색, 녹색 등이 사용된 모습입니다. 여성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직선으로만 이루어진 배경은 마치 실내의 벽을 연상케 하여 여성이 실내에 있음을 암시하는데요. 만약 여성이 실내에 있는 것이라면 창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고, 실내에서 일어난 어떤 일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피카소는 본인이 드러내고자 했던 파괴의 공포를 기하학적이고 평면적으로 그려진 여성의 모습과 강렬한 색채의 대비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고, 개성적이고 강렬한 모습으로 완성시켰습니다. 피카소는 당시에도 이미 입체주의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되며 명망 있는 화가로 자리잡은 인물이었는데요. 평소에도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깊은 관심을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또 앞서 말했듯 피카소는 이전에 스페인 내전 중 벌어진 게르니카 폭격에 대응한 게르니카라는 작품을 발표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피카소가 우는 여인을 공개할 당시 1937년의 스페인은 여전히 내전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그려진 우는 여인이 조각난 듯 일그러진 모습으로 표현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딘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은 관람자로 하여금 여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인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상상하게 만들고, 또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일그러진 모습의 여인은 극적인 슬픔을 전달하며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피카소의 우는 여인을 형식 분석적인 방법으로 파악하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